이번 교과는 총 3개 파트로 구성되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제1파트가 지수 로그에 관련된 내용. 물론 그 단원 마지막에 보면 지수함수, 로그함수까지 묶어서 이제 한 파트로. 어쨌든 지수 로그가 있는 파트, 그 다음에 삼각함수가 있는 파트, 마지막에 수열 파트. 이렇게 된 3개 파트인데, 로그는 처음 듣는 얘기지만 지수는 처음 듣는 얘기는 아니죠. 근데 첫 단원부터 이 단원이 지수 파트인데 처음에 있는 하나 빼놓고는 내용을 듣다 보면 중학교 때 배운 것도 있는데 이 한 장 딱 넘어가는 순간부터는 전혀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습니다. 그러니까 지수의 아주 기본적인 것만 여러분이 알고 계시고 지수의 고등학교 때 배워야 되는 좀 더 지수의 심화적인 내용은 사실 안 배웠습니다. 이제 합시다. 여기는 쉬운 내용이죠. 여기만 한번 읽어보시면 됩니다. 어떤 숫자를 여러 번 반복적으로 곱하는 행동을 우리는 거듭제곱이라 부르고 그 거듭제곱되는 수나 문자를 미시라 부르며 횟수를 곱하는 횟수를 보통 지수라고 부릅니다. 이건 잘 알고 계신 내용이죠. 2 곱하기 2를 3번 곱합니다. 그러면 3번 곱해진 2라는 숫자는 밑에 쓰시고 곱해진 횟수인 3번을 위에다 쓰시죠. 얘를 이 수의 미시라 부르고 위에는 이 곱해진 횟수를 지수라고 부른다. 이런 표현인데 알고 계시는 내용이고 밑에 있는 게 그 이름도 유명한 지수 법칙이죠. 사실은 의미상 지수 법칙보다는 밑법칙이 좀 더 좋은 표현인데 단어 자체가 지수 법칙으로 돼 있으니까 그러니까 지금처럼 서로 다른 밑 혹은 서로 같은 밑에 대해서 그들을 곱하거나 나누거나 혹은 거듭 제곱했을 때 나타나는 결과물을 간단하게 처리한 법칙, 이게 지수 법칙이에요. 모르면 안 되는 법칙이다. 이번 파트의 핵심이, 이 단원의 핵심이 지수 법칙이 어디까지 적용이 되는지까지를 묻는 거기 때문에 이 지수 법칙은 꼭 확인해야 되는데 1번 다시 한번 확인해 봅시다. 1번은 이건 같은 밑끼리 곱했을 때 좀 시간 여유가 되면 좀 길게 설명드리고 싶은데 여러분이 그 교과 구성상 이게 수원을 너무 길게 설명하면 확률 통계를 설명할 시간이 없기 때문에 좀 짧게 갑니다. 첫 번째는 같은 밑을 곱하면 밑은 하나로 쓰고 지수는 덧셈 한다는 표현이에요. 잊지 마세요. 밑은 하나로 통일해서 쓰며 지수는 서로 더한다 라는 표현입니다. 어떻게 한 거냐면 같은 밑끼리 곱했을 때 아셨죠? 2의 세제곱 곱하기 2의 5제곱 계산하시고 그러면 얘는 2가 3번 곱해져 있고 거기다 다시 2를 5번 곱한 값을 다시 곱합니다. 이렇게. 그럼 2는 총 몇 번 곱해집니까? 그러면 여기 3번, 여기 5번. 총 몇 번 곱해지죠? 8번. 그럼 2가 곱해진 횟수가 8번이니까 2의 8제곱이 정답이에요. 그러다 보니 여기 있는 지수와 여기 있는 지수를 뭐 하고 있는 거냐면 덧셈하더라는 얘기죠. 그래서 같은 밑끼리 곱하면 밑은 하나로 통일해 쓰고 지수는 덧셈한다 라고 표현하는 거고 반대 구조도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쪼갤 줄도 알아야 된다는 얘기죠. 어떤 밑 하나에 지수가 덧셈되어 있으면 실제로는 역과정을 본다면 하나의 밑을 통해서 각각의 지수가 곱해져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저런 식으로. 아셨죠? 대표적으로 뭐 이런 표현들 2의 a 플러스 3제곱 그러면 얘는 2의 a제곱 곱하기 2의 세제곱 이렇게 쪼갤 수도 있어야 됩니다. 아셨죠? 밑 하나의 지수의 덧셈? 원래는 이런 꼴이었을 거라고 생각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다음 두 번째, 얘는 지수를 다시 거듭 제곱했죠? 그럼 밑은 마찬가지로 하나만 씁니다. 통일해서 하나만, 통일이라는 뜻은 그냥 한 번만 쓴다는 뜻이에요. 지수끼리는 어떻게 하냐면 서로 곱합니다. 밑은 한 번 쓰고 지수끼리 서로 곱한다. 그러다 보니까 요 위에 자리 있으면 좀 써놓으세요. 얘는 이렇게 써도 됩니다. a의 n제곱의 전체 m제곱, 지수의 교환 법칙이 성립해요. 지수끼리 맞바꿔도 된다는 얘기야. 이런 것도 a의 제곱의 세제곱, 물론 a의 2 곱하기 3제곱, a의 6제곱도 맞는데 a의 세제곱의 제곱 이렇게 바꾸었어도 상관이 없다는 겁니다. 잘 기억하셔야 되고요. 세 번째, 이건 세 번째와 네 번째는 묶어서 지금 자리가 없어서 그냥 이렇게 쓸게요. 세 번째와 네 번째는 묶어서 그 옆에다 뭐라 쓰냐면 지수의 분배라고 써놓으세요.
지수의 분배. 지수를 나눠주는 겁니다. 이런 거겠죠? A, B의 전체 세제곱. 그러면 여기는 A가, 여기는 3이 이쪽 지수에 분배되고, 여기는 3이 이쪽 지수에 분배되는데, 여기 지수에 1이 생략돼 있죠? 그럼 이 내용이에요, 이 내용. 지수를 거듭제곱하면 그 지수와 거듭제곱된 숫자를 서로 곱한다. 곱하기 B의 1제곱 곱하기 3. 그래서 얘는 A의 세제곱, B의 세제곱 이렇게 처리되고, 좀 더 다른 걸로 본다면 뭐 X의 제곱, Y의 세제곱의 전체 4제곱 그러면 X제곱의 4제곱 곱하기 Y 세제곱의 4제곱 이런 꼴로 되어 있다는 얘기죠. 지수가 분배된 겁니다. 그럼 이게 다시 2번 개념이죠. 지수를 다시 거듭제곱하면 밑은 통일해서 한번 쓰고 지수끼리 서로 곱한다. 곱하기 밑은 하나 통일해 쓰고 지수끼리 서로 곱한다. 정리해보니 X의 8제곱, Y의 12제곱. 이거 중학교 때 배운 거다? 고2에 배우는 게 아니야. 지금 설명한 건 전부 다 중학교 때 배웠던 걸 다시 복습하는 겁니다. 이렇게 정리된다. 이게 세 번째 내용이었고, 네 번째도 똑같은 내용입니다. 그냥 이거는 앞에 게 곱이라면 뒤에는 4번은 나눗셈일 뿐이지, 뭐 A의 제곱분의 B의 세제곱, 전체 4제곱 하시고 그러면 이쪽 지수 분배, 이쪽 지수 분배예요. 그래서 A의 제곱의 4제곱 분의 B의 세제곱의 4제곱, 지금 지수가 분배되는 겁니다. 그럼 A의 8제곱분의 B의 12제곱 이렇게 정리가 되겠죠. 됐습니까? 반대도 기억해야 됩니다. 여기가 이렇게 변형되고 다시 이렇게 갈 수도 있다는 걸 알아두셔야 돼요. 여기는 8과 12의 최대 공약수 4. 그럼 4로 묶으면 A의 제곱의 4제곱. 얘는 4로 묶는다는 뜻은 4로 나누겠다는 뜻이에요. 그럼 목 3과 곱한 4에 이렇게 표현, 12제곱 이렇게 바꿔서 쓰다 보니까 공통된 지수가 나오죠? 지수가 똑같다는 얘기는 지수가 분배됐기 때문에 하나의 지수로 모으면 여기 남아있는 밑과 여기는 남아있는 밑을 그대로 묶어서 분수 형태로 쓰셔도 되는 겁니다. 여기까지 지수 분배까지 배웠고요. 그다음에 다섯 번째 개념은 지수의 뺄셈인데, 같은 밑끼리 나눗셈 하면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눈다는데 중학교 때는 세 가지로 배우잖아? 이제 고등학교 때는 하나로 갈 거야. 근데 중학교 때는 어쩔 수 없이 세 가지로 표현했던 이유가 중학교 때 배우는 이 mn은 자연수였기 때문이에요. 이게 사실 아까 말했지만 이게 중학교 국가다. 그때는 이걸 중요하게 안 다뤘을 수도 있어. 이 내용을. 당연한 거니까 그냥. 밑은 모든 수, 그 다음에 지수는 자연수. 중학교 때 배웠던 지수는 횟수를 말하는 거거든요. 몇 번 곱했습니까? 라는 횟수를 말하는 거예요. 근데 좀 이따 배우면 지수 이제 확장을 배우다 보면 더 이상 지수가 횟수가 정의되지 않는 것들로 배우게 될 텐데, 아직까지는 중학교 때 배웠는 복습이기 때문에 이게 지수가 자연수로 처리되다 보니까 다른 건 전혀 문제가 안 돼. 어차피 지수를 덧셈하거나 기껏해야 곱셈하거나 아니면 나눠주는 거기 때문에 나눠줄 때 실제는 곱셈해서 나눠주는 형태가 돼서 더하나 곱할 때는 어차피 자연수를 더해도 자연수고 자연수를 곱해도 자연수라 위에서는 별 문제가 없는데, 이제 밑에 게 뭐가 문제냐면 이런 것들은 별로 문제가 안 돼요. 나눗셈이어도 A의 5제곱 나누기 A의 제곱을 처리하시오 그러면 나눗셈은 분수로 표현이 가능하죠. 분모가 A가 2번, 분자는 A가 5번. 약분이 됩니다. 그럼 결론 A가 몇 번 나왔냐면 3번 남는다는 뜻이죠. 그럼 계산상 중간 과정을 이렇게 보겠다는 얘기지. 답이 이렇게 나오려면 밑은 하나로 쓴 다음에 앞쪽 지수, 뒤쪽 지수를 빼시면 되는 겁니다. 뺀다는 얘기는 약분한 개수만큼 A가 지워졌다는 뜻이죠. 이런 것도 별 문제는 안 됩니다. 이게 뭐가 문제겠나요? 분모에 A가 5개, 분자 A가 5개. 그럼 A가 다 약분되고 답은 1. 이라는 거지. 근데 이제 얘네들이 문제인 거죠. A의 제곱 나누기 A의 5제곱. 쓰다 보니까 가만히 있어봐. 분모가 A가 5개고 분자가 A가 2개인데 약분이 이렇게 위아래 되다 보면 분자는 1이 남고 분모는 A가 3번, A 세제곱분의 1이 남죠. 근데 중간에 과정을 쓰다 보니까 위에 있는 것처럼 과정을 쓰다 보면 밑은 하나로 쓰되 앞에 있는 지수에서 뒤에 있는 지수를 뺄셈 했잖아요. 이렇게 된다는 뜻이거든. 그렇죠? 그럼 얘는 A의 0제곱이야.
근데 이게 중학교 때는 정의가 안 된다는 얘기라고. 중학교 때 배운 지수는 전부 다 자연수에서 성립한다라고 돼 있는데 이건 자연수가 아니잖아. 그러니까 정의대로 답이 안 나오기 때문에 외우라는 겁니다. 그냥 외워라예요, 사실은. 외워라. 정의대로 움직이지 않으니까, 지수가. 지수는 자연수로 나와야 되는데, 이건 자연수가 아니라, 그냥 외워라. 근데 외울 때 좀 쉽게 외운다면, 어차피 MN의 지수, 앞쪽 지수, 뒤쪽 지수가 서로 같다면, 결론은 같은 수끼리 나눴다는 얘기잖아. 2 나누기 2, 1. 100 나누기 100, 1. A 나누기 A, 1. 그러니까 같은 수에서 같은 수를 나누면 그냥 1이니까, 답을 그냥 1이라고 써라 라는 거였고, 이게 좀 곤란했죠? 위에 있는 개념대로 써보면, 같은 밑끼리 나눗셈 하면, 밑 A는 그냥 쓰고 앞쪽 지수 빼기 뒤쪽 지수인데 이게 A의 마이너스 3제곱이야. 지수 마이너스 3이 중학교 때는 정의되지 않는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이걸 쓸 방법이 없으니까 아까 나눗셈을 표현한 방법을 통해서 분자의 개수만큼 지워지고 분모에 여기서 지수를 뺀 숫자만큼 남다 보니까 이거를 처리할 방법이 없어서 중학교 때는 이렇게 처리했던 것뿐이에요. 얘를 A의 5 빼기 2 뒤에 있는 지수에서 앞에 있는 지수를 뺀 거 분의 답을 1 이렇게 쓰자고 약속한 거예요. 이게 중학교 때 배웠던 지수법칙입니다. 얘는 의미가 그런 내용이었죠. 밑은 한 번만 통일해서 씁니다. 밑은 통일해서 한 번만 쓰고 지수는 서로 뺍니다. 이 규칙이에요. 밑은 한 번 쓰고 지수를 뺄셈 한다. 아셨죠? 자, 지웁니다. 지우고 이 내용은 꼭 써놓으세요. 지수 법칙을 기억할 때 지금 저렇게 5개로 세분화하면 5개로 배우는데 여러분은 큰 분류로 본다면 2가지 개념에서 기억하셔야 됩니다. 첫 번째는 밑이 서로 같을 때. 두 번째, 밑이 서로 다를 때. 이렇게 구분하셔야 됩니다. 지수 법칙은. 그 밑이 같을 때 쓰는 지수 법칙이 1번, 2번, 3번입니다. 5번입니다. 여기 1번, 2번, 5번은 밑이 같을 때 쓰는 지수 법칙이에요. 그리고 3번과 4번이 밑이 서로 다를 때 쓰는 지수 법칙입니다. 그렇게 구분하셔야 됩니다. 앞으로 지수 법칙 적용할 때는 일단 밑이 같은지 안 같은지를 봐야 돼. 같네? 그러면 1, 3, 1, 2, 5번 중에 하나야. 밑이 다르네? 그러면 3번, 4번 중에 하나의 지수 법칙을 적용시키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지금까지 내용은 고2 과정이 아닌 중학교과의 복습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기는 연습 문제는 집에서 여러분이 차근차근 중학교 때 했던 거니까 차분차분 해보시고, 자, 여기서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고등학교 2학년이 겁니다. 그렇죠? 엄청나죠? 뭔 얘기인지 못 알아듣는, 딱 반장 지나왔는데 뭔 내용인지 모르겠어요. 한번 읽어보시면 저게 뭐라는 거야가 되죠. 진짜 잘 들어야 된다. 여기가 시험에 다 나와. 초반부는 진짜 잘 들으셔야 됩니다. 눈 똑바로 뜨고. 거듭제곱, 반복적으로 곱하는 행동인데, 봐라. 어떤 수를 제곱했어. 4가 됩니다. 그럼 그 어떤 수 x는 뭐죠? 2라고 대답하지 마. 죽여버릴 거니까. 뭐라고 대답해야 돼요? 플러스 마이너스 2. 그치? 그리고 이걸 한글로 표현하면 4의 제곱근은 플러스 마이너스 2다 라고 표현하고, 그때 이 플러스 2를 4의 양의 제곱근이라고 부르죠. 제곱해서 4가 되는 숫자 중에 도가 양수인 숫자. 마이너스 2를 4의 음의 제곱근이라고 부릅니다. 그랬었지? 이 정도 할만하죠? 근데 어떤 수를 제곱했더니 3이 됩니다. 이거는 유리수의 범위로 표현할 수 없는 숫자인 이제 무리수가 탄생하죠.
어떤 수 x는 제곱해서 3이 되는 숫자. 그런 거 없잖아. 약속된 경우가 뭐냐면 제곱해서 양수가 되는 거니까 답은 플러스 하나, 마이너스 하나 두 개인데 제곱해서 저 숫자를 모르겠으니까 루트 씌워서 그 숫자를 안에 집어넣는 겁니다. 그럼 그랬을 때 3의 제곱근을 구하시오. 제곱해서 3이 되는 숫자를 찾으시오. 그러면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3이며 루트 3을 플러스 루트 3을 3의 양의 제곱근 마이너스 루트 3을 3의 음의 제곱근이라고 부릅니다. 여기까지는 우리가 어느 정도 아는 내용이죠. 이러다가 이제 고1 넘어가면 제곱해서 음수가 되는 숫자, 그때 이제 허수라는 개념을 배우는데 여기서는 허수를 배우는 게 아니고 실수 위주로 배웁니다. 근데 이런 걸 우리가 정의하는데 고등학교 1학년 때 허수까지 정의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거를 정의해 본 적이 없어. 여기까지는 이제 할 수 있으니까. 어떤 수를 3번 곱해서 8이 됩니다. 그럼 그 수 x는 얼마죠? 2지. 그치? 2를 3번 곱해야 8이 되잖아. 하여튼 플러스 마이너스 2 아니에요. 마이너스 2는 3번 곱하면 마이너스 8이 되지 플러스 8이 되지 않습니다. 그럼 좀 이상하지 않냐? 좀 이상하지 않아? 서희야, 뭔가 좀 이상하지 않니? 뭐가 이상하니? 뭐가 이상하냐고. 어떤 수를 3번 곱해 8이 되는 게 2만 있나? 이거 몇 차 방정식이냐? 2차 방정식? 그죠? 2차 방정식이잖아, 이거. 저거 이렇게 풀 수도 있거든? 2차 방정식이잖아요. 2차 방정식 해를 구하시고 그러면 인수분해. x-2, x 플러스 2. 0. 둘을 곱해서 0이 되는 숫자, 얘 0 또는 얘 0. 답은 x는 2 또는 마이너스 2. 2차 방정식을 풀 수 있습니다. 2차 방정식자가 근이 최대 몇 개 나오죠? 2개. 2개 있잖아요. 얘도 2차 방정식. 근이 몇 개? 2개. 얘는 몇 차 방정식? 3차 방정식. 그럼 근이 몇 개? 3개. 근데 왜 하나밖에 없지? 나머지 2개는 허수입니다. 실수가 아니기 때문이에요. 나머지 2개가 더 있습니다. 그 2개가 뭘까요? 이렇게 해보면 돼. 8을 넘겨. 2의 세제곱. 3차 방식이죠? 3차 마이너스 3차 인수분해. 3차 떼고 가로 앞에 거 제곱 2를 곱한 다음에 부호 반대 끝에 거 제곱의 합 이렇게 돼요. 그래서 앞에 게 0이 되는 숫자 x는 2 또는 뒤쪽이 0이 되는 x는 이제 2차 방식 해를 구했는데 이거 근형식에 집어넣어야 되죠?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1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마이너스 3 이걸 정리해보면 루트 3i가 돼요. 답이 이렇게 세 가지입니다. 그 세 가지 중에 실수는 이 하나밖에 없는 거죠. 자, 이렇게 정리된 상태에서 이제 다시 얘랑 똑같은 개념입니다. 그럼 이건 뭐라고 표현해야 되죠? 이 숫자들, 이 세 개, 혹은 2개까지 포함해서 이 세 개는 8에 3번 곱해서 8이 되는 거지. 2번 곱해서 3이 되는 거를 제곱근이라 부르면 3번 곱해서 되는 숫자는 세제곱근이라고 하시면 됩니다. 세제곱근. 8의 세제곱근. 답은 저렇게 3개, 2, 그리고 나머지 2개. 다시 말하지만 이번 교과는 실수 위주로만 하는 겁니다. 허수를 굳이 있는 건 알면 돼. 구하라면 구해주면 되고. 근데 굳이 뭐 허수 위주로 공부하진 않아요. 있다는 것만 알고 있으면 되고. 그럼 이랬을 때 저기 있는 루트, 저기 있는 2를, 여기 있는 2를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을 찾고 싶은 거예요. 근데 얘는 굳이 표현을 안 해도 될 것 같아. 이거 근데 굉장히 더 자연스러운 표현이잖아. 그럼 물어보자. 이거 구할 수 있니 너? 저건 뭐니? 3번 곱해 5가 되는 숫자 찾아봐. 뭐 있어? 전혀 생각이 안 나지. 3번 곱해 8이 되는 숫자 그러면 근데 이 하나는 생각이 나. 나머지 2개까지는 내가 모른다 하더라도. 근데 얘는 그나마 아무것도 생각이 안 나요. 그럼 3번 곱해 5가 되는 숫자가 하나는 존재해. 이것도 답이 몇 개냐면 x값이 3개 나오거든. 근데 그 x값 3개 중에
하나는 실수이고 나머지 두 개는 허수입니다. 왜 그런지를 밝히려면 좀 더 수업이 이제 좀 더 심화로 들어가야 되니까 그건 생략하고, 그럼 이 실수값 하나라도 구해줘야 될 거 아니야. 이거를 수학적으로 정의 내려주는 거라고. 뭐라 정의 내려주냐면 5의 세제곱근 중 실수인 거를 앞으로 이렇게 정의합니다. 3번 곱해서 5가 되는 숫자라는 뜻으로 이렇게 씁니다. 어떻게 쓴다고? 이렇게 쓰면 안 된다. 이렇게 쓰면 3루트 5야 이거는. 3의 루트를 곱한 거고, 얘는 3 위에 좀 조그맣게 달려야 돼요. 그 한글로 읽을 때는 세제곱근 세제곱근 5라고 읽으십니다. 세제곱근 5. 그럼 이 뜻은, 잘 들어? 이 뜻은 3번 곱하면 5가 되는 수 중 실수를 말하는 겁니다. 실제로 존재하는 숫자. 아셨습니까? 이게 뜻이에요. 이런 내용이에요. 이런 내용. 그래서 앞으로 이렇게 약속합니다. 어떤 수를 n번 곱해서 a가 된다고 가정합시다. 됐니? 이게 크게 두 가지로 나눠져. 첫 번째는 저 n이 짝수일 때와 두 번째 저 n이 홀수일 때로 나눠집니다. 그 정리된 바를 그냥 빠르게 설명드릴게요. 첫 번째 n이 짝수일 때는 x는 플러스 마이너스 n 제곱근 a라고 약속하며 총 n개의 근 중에, 이건 n차 방정식이라 그니 n개입니다. 그 n개 중에 2개만 실수고 나머지 n-1, n-2개의 허수가 존재합니다. 그러니까 이쪽이 중요한 게 아니고 이쪽이 중요하다는 뜻이야. 어차피 우리는 실근 위주로 배우니까. 됐니? 예를 들을게요. 예를 들어 어떤 수를 6번 곱했어. 그랬더니 3이 됐어. 그러면 그 수 x는 플러스 마이너스 6제곱근 3이라 부르고 플러스 6제곱근 3, 마이너스 6제곱근 3 근이 2개가 실근이 존재하는 겁니다. 그럼 나머지 4개 근, 그죠? 근이 4개 남았을 거 아닙니까? 그 4개 근은 허수예요. 있다는 걸 알면 되고 따로 굳이 필요하지 않으면 구하지는 않습니다. 그냥 개수가 저렇게 존재한다는 것만 알고 있으면 돼요. 아시겠죠? 그럼 이런 건 어떻게 되죠? x를 8번 곱했더니 0이 돼. 그때 실수 x는 0밖에 없어. 아셨어요? 어떤 수 x를 뭐 4번 곱했어. 답이 마이너스 3이 돼. 이런 수 존재해, 안 해? 이런 실수는 존재하지 않아. 실수를 짝수번 곱해서 음수가 되지는 않기 때문에 전부 다 허근이야. 얘는 전부 다 허수. 아시겠죠? 네. 그래서 여기 예로 설명드린 것처럼 조건이 있습니다. 이렇게 답이 나오려면 기본적으로 이 a는 양수여야 됩니다. 됐니? 아까 본 것처럼 a가 만약 0이면 a가 양수이면 지금처럼 실근이 2개가 존재하고 a가 0이 되면 실근은 하나. 그 값은 0인 거고요. 만약 이게 a가 음수가 되면 그때는 실근은 존재하지 않는다로 구분하시면 됩니다. 다음 n이 홀수일 때는 그 구해진 x는 답이 그냥 한 개입니다. n제곱근 a. 그럼 총 n개 근 중에 하나만 실수이고 그럼 나머지 n-1개는 전부 다 허수입니다. 이것도 간단한 예를 들면 여기다가 x의 5제곱은 마이너스 4
그때 x값은 5제곱근 마이너스 4. 이거 하나만 실수, 나머지 4개는 총 5개 중에 1개 빼고 나머지 4개는 모두 허수입니다. 허수는 이상해요. 이게 말이 됩니까? 왜 말이 안 돼? 아니 음수잖아요. 무슨 문제가 있어? 음수를 홀수번 곱하면 답이 음수가 나오기도 해. 그런 실수는 존재해. 알겠니? 이건 존재하는 숫자야. 루트 안에 음수 들어가면 허수 아니에요? 그거는 짝수일 때 그렇던 거고. 맞죠? 바깥에 있는 거듭제권이 홀수일 때는 안에 양도 되고 음도 되고 다 됩니다. x를 7번 곱했더니 3이 됐어. 따라서 x는 7제곱근 3 하고 나머지 6개는 허근. 그렇다는 뜻이에요. 홀수는 굉장히 쉬워요. 그냥 n 제곱근 한 다음에 루트만 씌우면 루트 씌우고 그 숫자를 집어넣으면 다 표현이 되니까. 그럼 이쪽도 정리해보면 여기는 a는 양이어도 되고 0이어도 되고 음이어도 되고 전부 다 실근이 한 개만 존재합니다. 아셨죠? 이것까지는 아마 책에 정리 어느 정도 돼 있을 겁니다. 그래서 굳이 여기까지는 필기는 안 해야 되는데 이거는 필기해 두세요. 자, 이거 써. 여기 이제 빨간색 표시하는 거. 이거. n이 짝수일 때 n제곱근 a랑 n제곱근 마이너스 a랑 같나요? 다르나요? 물어보면 이거는 다릅니다. 만약 a가 양수라고 치면 여기는 이 수는 존재하는 숫자예요. 근데 얘는 존재하지 않는 수입니다. 달리 말하면 얘는 실수, 얘는 허수란 뜻이에요. 쓰셨나요? 자, 쓰셨다면 하나 더. 그럼 만약 n이 홀수라면 n제곱근 a랑 n제곱근 마이너스 a는 죄송합니다. 여기다 마이너스 붙이셔야 돼요. 여기 아까 쓸 때 이 앞에 마이너스 붙여놓으세요. 얘는 존재하는 숫자, 얘는 존재하지 않는 숫자. 여기 마이너스 붙여요. 마이너스 n제곱근 a와 n제곱근 마이너스 a는 이건 같은 수입니다. 둘 다 존재합니다. 얘도 실수, 같다며. 얘도 실수예요. 어차피 이건 책에 써 있는 내용이니까 이건 지울게요. 예를 바로 듭니다. 예를 들어서 4제곱근 마이너스 5랑 이 마이너스가 바깥으로 나가서 마이너스 4제곱근 5는 같으냐 다르냐 물어보면 다릅니다. 얘는 존재합니다. 실수란 얘기예요. 얘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거 왜냐면 4번 곱해서 5가 되는 숫자는 존재합니다. 그치? 짝수번 곱해서 양수를 만들 수 있는 존재해. 단 부호가 음일 뿐이죠. 그래서 얘가 음의 4제곱근이 되는 거고 얘는 존재하지 않아요. 4번 짝수번 곱해서 어떻게 음수를 만듭니까?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얘는 없는 숫자, 얘는 있는 숫자. 마찬가지로 세제곱근 마이너스 4와 마이너스 세제곱근 4 뭐 한 거냐면 이 음을 바깥으로 내보낸 겁니다. 그럼 이렇게 나오겠죠? 얘네들은 같습니까? 그러면 얘네는 같습니다. 3번 곱해서 음수 만들 수 있어요. 그 숫자는 3번 곱해서 4 만든 숫자의 부호가 마이너스인 걸 말한다. 이해되셨죠? 이 내용을 좀 원래 이 내용을 설명하려면 그래프 그려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 여기서 그래프까지 그리면 아마 니네 다 잘 것 같아. 일단 이 내용은 확실히
그림을 안 그려도 이 정도는 기본적으로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제 문제 하나 풀고 여러분 바로 밑에 있는 문제를 같이 한번 따라서 풀어봅니다. 이거 풀어봐. 지금 55번 봅시다. 다음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르시오. 15의 세제곱근은 세제곱근 15뿐이다. 맞나요? 틀렸죠. 왜? 15의 세제곱기라는 얘기를 이걸 수학적으로 표현해보면 어떤 수를 3번 곱하면 15가 된다는 뜻이죠. 답 몇 개 나와야 돼요? 3개. x값은 3개. 그 중에 실수가 세제곱근 15가 되고 나머지 2개의 허수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는 3개이기 때문에 개수를 그러니까 다 써주진 않아도 3개라는 걸 알려야 돼. 근데 15, 세제곱근 15뿐이다라는 거는 답이 1개라는 얘기인데 그 얘기는 틀린 거라는 얘기죠. 마이너스의 세제곱근 중 실수인 것은 없다. 있습니다. 어떤 수를 3번 곱해서 마이너스 1이 되는 숫자. 그 수 x는 3번 곱해 마이너스 1이 되는 숫자. 나머지 2개의 허수. 뭐죠? 네, 나머지 2개 허수. 이 숫자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마이너스 1입니다. 실수인 것은 있습니다. 틀렸어요. 3번 4의 4제곱근은 이렇게 2개이다. 이것도 그런 표현이죠. 여기다 쓸게요. 어떤 수를 4번 곱했더니 4가 되더라. 따라서 x는 4번 곱해 4가 되는 숫자 중에 양수인 것. 4번 곱해 4가 되는 숫자 중에 부호가 음수인 것. 그리고 나머지 2개. 총 4개. 그 중에 실수는 얘네 둘. 4의 4제곱근은 이거이다. 얘도 틀렸다. 답이 4개가 나와야 된다. 아셨죠? 근데 이걸 반대로 말하는 건 맞습니다. 마이너스 4제곱근 4랑 4의 4제곱근은 4의 4제곱근은 4의 4제곱근이다. 이건 맞는 말이에요. 얘네는 4번 곱하면 4가 되냐 묻는 거기 때문에 이건 맞는 말인데 거꾸로 말하면 총 4개를 만족하는 근 중에 2개밖에 말하지 않았기 때문에 틀린 말이 됩니다. 4번 3의 n제곱근은 n개이다. 아니죠. 아닙니다. 아니, 죄송해요. 3의 n제곱근은 n, 5번부터 볼게요. 헷갈릴 수 있으니까. n이 짝수일 때, n이 짝수라고 머릿속에 잘 기억해요. n이 짝수랍니다. 마이너스 4의 n제곱근 중 실수인 것은 2개이다. 맞나요? 없다죠. 짝수래잖아. 짝수번 거듭접에서 음수를 만들 수가 없습니다. 그런 실수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럼 다 틀렸네? 당연히 답이 4번인데 왜 4번인지를 봅시다. 3의 n제곱근은 어떤 수를 n번 곱하면 3이 된다는 뜻이에요. 이 x가 3의 n제곱근입니다. x를 n번 곱하면 3이 된다. 이 뜻이 3의 n제곱근을 구하겠다는 얘기죠. 그럼 답은 총 몇 개? x는 하면 그때부터 이 n이 홀수나 짝수에 따라서 실수가 몇 개냐는 구분되겠지만 어쨌든 그는 총 몇 개 나와야 돼요? n개가 나와야 됩니다. 세제곱근 그러면 답이 3개 나와야 되고 4제곱근 그럼 답이 4개 나와야 됩니다. n제곱근 답은 n개입니다. 4번은 맞는 답이라는 얘기죠. 이렇게 처리가 되겠네요. 자, 한번 하셨으니까 밑에는 56번 해보세요. 자, 옳은 것만 보고서 있는 대로 고르시랍니다. 기억 32의 세제곱근, 세제곱근이죠. 홀수 제곱근일 때는 실수가 몇 개라고 그랬나요? 1개. 네, 기억은 맞는 답. 니은 마이너스 32의 4제곱근, 이거 짝수죠. 짝수일 때는 음수의 짝수 제곱근 중에 실수인 것은 없다. 틀렸네요. 디귿 81의 4제곱근은 일단 답은 4개가 나온 게 맞아. 개수는 4개가 맞는데 얘는 개수를 물어본 게 아니고 정확히 얘네에 대한 물어봤기 때문에 근을 구해야 됩니다. 식을 써야 돼요. 어떤 수인지 모르겠어요. 얘네가 다 x라는 거잖아요, 결국은. 저 x값. 어떤 수를 4번 곱해서 81이 됩니다. 이 뜻이거든요. 이걸 만족하는 x값을 구하는 겁니다. 넘깁니다. x의 4제곱은 빼기 81인데 81이 3의 4제곱이에요. 그럼 이건 인수분해가 이렇게 돼요. x제곱의 제곱 마이너스 3의 제곱의 제곱
제곱만의 제곱이죠? 합차로 인수분해. 제곱 밑에 있는 x제곱과 3을 한 번은 더하고 한 번은 빼주고. 됐나요? 여기서 제곱을 빠뜨렸네요. 자, 제곱 밑에는 x제곱과 3의 제곱을 한 번은 더해주고 한 번은 빼주고. 쓰다 보니까 여기가 다시 인수분해 됩니다. x제곱 플러스 9라고 써주고 얘는 x 플러스 3, x 마이너스 3. 그래서 실수값은 얘 0, 얘 0 되는 값. 플러스 3, 마이너스 3. 이렇게 실수가 2개 나왔고. 그다음 나머지 2개는 허수냐고 물어봤는데 얘가 0이 되는 값. x제곱 플러스 9가 0이 되는 x를 찾는 거니까 2차 방식 해를 안 구해주면 그냥 그림없이 집어넣으시면 돼요. 2분의 그렇죠? 마이너스 b. b가 0이니까 마이너스 0.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제곱, 0의 제곱, 마이너스 4ac, 4 곱하기 1 곱하기 9. 2분의, 마이너스 0은 생략합시다.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36, 루트 마이너스 36. 얘는 2분의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36i죠. 음수를 빼내면서 i를 붙이는 거니까 6i가 되네요. 약분하면 플러스 마이너스 3i. 네, 맞네요. 2개. 그래서 기억이 디귿이 맞는다. 정답은 5, 네, 3번. 네, 기억 디귿 말씀하시는 분이 잘 맞추신 것 같아요. 요거는 뒤에 파트에서 쉽게 푸는 방식이 있으니까 좀 빠르게 합시다. 첫 번째는 뭐냐면요. 약간 의미만 잘 파가세요. 첫 번째는 같은 거듭 제곱근인 거야. 그러면 모을 수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로 모으고 루트를 모아서 안에 있는 거 직접 곱하는 겁니다. 예를 든다면 세제곱근 마이너스 2 곱하기 세제곱근 4 뭐 이런 거예요. 세제곱근 홀수일 때는 루트 안에 음수 들어가도 된다고 그랬죠. 그럼 이런 건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 세제곱근을 하나로 모은 다음에 안에 있는 수를 직접 곱하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얘는 세제곱근 마이너스 8이 되고 얘는 이렇게 되고 그 다음은 세제곱근 마이너스 2의 세제곱이 돼서 여기 있는 이 3과 여기 있는 3은 이렇게 약분되고 지워진다고 보시면 돼요. 답이 마이너스 2가 됩니다. 이유는 그런 거예요. 세제곱근이란 뜻은 3번 곱해서 안에 있는 수를 만드는 겁니다. 근데 위에 보니까 여기 마이너스 8이 있잖아요. 그럼 3번 곱해서 마이너스 8이 되는 숫자 마이너스 2. 답이 마이너스 2거든. 근데 중간 과정이 이렇다는 얘기죠. 세제곱근 마이너스 8은 마이너스 2의 세제곱. 그럼 3번 곱하면 이 수를 만드는데 3번 곱했잖아. 얘를. 그럼 이 수가 답이라는 뜻이에요. 이렇게 계산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2번. 이것도 비슷하죠? 이거는 곱셈이고 그냥 나눗셈이니까 모으라는 뜻이죠. 뭐 4번 곱해서 6이 되는 숫자. 4번 곱해서 뭐 16이 되는 숫자. 그럼 얘는 4번 곱해서 16분의 6이 되는 숫자를 이렇게 모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위아래는 약분 가능하잖아요? 4번 곱하면 8분의 3. 이 뜻은 4번 곱하면 8분의 3이 되는 숫자 중에 부호가 양수인 숫자라는 뜻입니다. 이렇게 모을 수 있다. 물론 쪼갤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쪼개서 하나씩 분배해서 4제곱근 8, 4제곱근 3 이렇게 쓰셔도 됩니다. 근데 원래 답이랑 안 맞는데요? 근데 여기 아까 말했지만 이건 약분이 된 상태라 여기서 2를 곱하면 얘도 2를 곱한다. 이런 개념이 성립한다는 얘기죠. 저렇게 만들 수도 있다는 뜻이에요. 세 번째, 이거는 n제곱근 a를 m번 곱하시오. 그러면 이 m은 이 안에 들어있는 밑 위에 지수로 올라간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3번 보기는 여기다 쓸게요. 뭐 3번 곱해서 2가 되는 숫자를 5번 곱하면 3번 곱해서 2 위에 이렇게 5제곱을 써도 된다는 뜻이에요. 이렇게 거듭 제곱하면 이 숫자는 이렇게 들어가서 루트 안에 들어가서 2를 거듭 제곱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자, 네 번째는 이게 좀 복잡하죠? m 루트에 또 루트가 있어요. m제곱근 다시 n제곱근 a 얘를 처리하시고 그러면 여기 있는 m과 여기는 n을 곱해서 하나의 거듭 제곱근으로 만들고 안에 있는 숫자는 직접 써라. 혹은 어차피 곱셈이니까 얘랑은 자리를 맞바꿔도 상관없다. 이런 뜻입니다. 됐니? 이런 표현이야. 세제곱근
4제곱근 5 이렇게 쓰면 두 개로 표현이 가능하다는 뜻입니다. 3, 4, 12제곱근 5라고 써도 되고 아니면 얘네들이 필요하면 자리를 맞바꿔도 됩니다. 4제곱근, 3제곱근 5 이렇게 쓰셔도 된다는 뜻이에요. 상황에 따라 맞게 쓰시라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네, 그런 의미로 편하게 써라. 그리고 참고로 이렇게 나올 때가 있어요. 세제곱근, 제곱근, 8 이렇게 나올 때가 있어요. 그럼 이때는 당황하지 마시고 원래 루트 2라는 게 아까 무슨 뜻이라고 했죠? 제곱하면 2가 되는 숫자잖아. 세제곱근 2, 3번 곱하면 2가 되는 숫자. 그럼 얘는 제곱함이라는 뜻은 2번 곱하면 2가 되는 숫자인데 그럼 여기서 2가 생략되어 있다고 봐야 되는 겁니까? 맞습니다. 2가 생략되는 겁니다. 근데 제곱이라는 표현 자체가 이게 제곱근이잖아. 제곱이라는 표현 자체가 어차피 2번 곱한다는 표현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그냥 중학교 때는 여기는 2를 생략했던 것 뿐이에요. 근데 이제부터는 생략해 쓰는 건 쓰는데 그 앞에 2가 있다는 걸 기억하라는 뜻이에요. 여기 2가 생략되어 있는 겁니다. 그럼 얘는 계산상 답이 이렇게 나오겠죠. 6제곱근 8. 아셨어요? 이렇게 쓸 수 있는 겁니다. 이게 표기법상 보면 여기 2가 생략되어 있으니까 얘네들 곱해서 이렇게 혹은 이렇게 자리를 서로 맞바꿀 수도 있죠. 쓰고 나서 보니까 2제곱근, 세제곱근 8은 2의 세제곱. 그럼 여기 안에만 계산해 보면 3번 곱해서 2의 세제곱 만드는 숫자. 근데 2의 세제곱이니까 3번 곱했죠, 2를. 답이 여기 있는 숫자가 2로 바뀌어 나와요. 똑같은 게 지워지고 루트도 없어지는 겁니다. 그럼 남은 거는 2제곱근 2. 얘가 2로 바뀌었으니까요. 2제곱근 2. 2제곱근 2는 줄였으면 그냥 루트 2를 말하는 겁니다. 이렇게 간단히 쓸 수도 있다는 거죠. 마지막 5번째. 쓰다 보니까 색깔이 다 바뀌었네요. 네. 마지막 5번째는 np 거듭 제곱근 np의 제곱 이렇게 돼 있을 때는 여기 있는 숫자와 여기 있는 숫자가 혹시 공통된 약수를 가지고 있으면 약분 가능하다는 걸 말하는 겁니다. 5번째에 대한 예입니다. 8제곱근 3의 4제곱 만약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럼 얘랑은 약분이 가능하다는 뜻이야. 그럼 약분하다 보니까 이게 4로 약분되잖아요. 1 남고 여기는 2가 남습니다. 2제곱근 3의 1제곱. 근데 3의 1제곱을 1 생략해도 되고 제곱근 앞에 2도 생략해도 되다 보니까 정답은 루트 3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근데 상황에 따라서는 반대도 가능해요. 이런 것. 5제곱근 2의 세제곱 이렇게 돼 있으면 이것도 가능하다 뜻이야. 여기다 내가 적당한 숫자, 여기다 적당하게, 왜 이래? 여기 적당하게 2를 곱해요. 그럼 바깥에 2를 곱하면 안에도 2를 곱해도 됩니다. 약분도 된다는 얘기는 적당한 수를 곱해도 괜찮다는 뜻이에요. 이 답은 10제곱근 2의 6제곱 이렇게 쓰셔도 됩니다. 물론 아까 말한 것처럼 2로 약분하셔도 처음처럼 이렇게 답이 나오니까 상관은 없다는 얘기죠. 자, 그렇다면 여기 있는 문제 중에 하나, 여기를 지금 풀어보세요. 59번. 앉아서. A가 양수, B가 양수일 때 주어져 있는 식이 성립한다면 이때 자연수 NP 큐 값을 구하는 문제인데 이게 앞쪽에 이런 거 있었죠? M 제곱근 A의 N제곱. 여기다 적당한 수를 곱해야 되죠. 그럼 곱한 만큼 여기다 이제 적당한 수를 곱하는 거. 이런 개념. 그리고 이 문제를 풀려면 이것도 기억해야 돼요. M 제곱근 A의 P제곱 곱하기 M 제곱근 B의 Q제곱 이렇게 돼 있으면 M으로 모으고 A의 P제곱 곱하기 B의 Q제곱 이게 성립하죠. 얘가 똑같으면 하나로 붙여서 둘을 연결해서 쓸 수 있다는 뜻이에요. 그런 내용. 이제 해봅시다. 그러면 이 두 가지 개념을 잘 이용해야 된다고 그랬으니까 첫 번째는 제일 처음에 뭐부터 했어야 되냐면 여기 앞에는 2가 생략되어 있다고 그랬죠. 나누기 여기는 6제곱근 곱하기 얘는 12제곱근 이렇게 돼 있어요. 숫자가 다 틀립니다. 맞춰줘야 붙일 수 있어요. 그럼 맞춰주려면 여기는 2와 6과 12의
최소 공배수로 맞춥니다. 같은 배수로 처리해야 되니까 여기는 6을 곱하되 이쪽 있는 숫자 밑 전체 루트 안에 있는 숫자 전체 6제곱 하셔야 되고 얘는 2를 곱하되 안에 드는 숫자 전체 2를 하고 얘는 이제 똑같이 12제곱이니까 놔두시면 됩니다. 그럼 얘부터 먼저 처리해 보면 이렇게 된다는 얘기죠. 12제곱근 안에 있는 A, B의 제곱에 전체 6제곱 이렇게 붙이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나누기 12제곱근 안에 들어있는 A 4제곱, B 5제곱에 얘는 제곱이 필요하고 얘는 그냥 놔두시면 되고 있는 그대로 이렇게. 그럼 두 번째 이제 다 붙이라는 얘기예요. 12제곱 그냥 쭉 다 붙여 들어오라는 얘기지. 근데 지수법칙이 적용되죠. A의 6제곱, B의 12제곱 나누기 A의 8제곱, B의 10제곱 곱하기 A의 8제곱, B의 5제곱이에요. 이제 지수법칙 쓰시면 됩니다. 12제곱근 어쨌든 밑은 A 아니면 B가 있는 거잖아요. 그럼 A의 지수를 찾아봅시다. A의 지수는 B 6 나누기 8 곱하기 8이에요. 그럼 배운 대로 보면 앞쪽 지수 나눗셈, 지수 뺄셈 8 곱셈 덧셈 8 이렇다는 얘기예요. 그렇잖아요? 같은 밑끼리 곱셈하면 지수를 덧셈했고 같은 밑끼리 나눗셈하면 지수를 뺄셈했으니까 그럼 얘도 그런 구조죠. B 위에 있는 지수를 보니까 12, 15 나눗셈 그러면 여기 있는 지수와 여기 있는 지수는 뺄셈하는 거고 곱셈 그럼 여기 있는 지수와 여기 있는 지수는 덧셈하시면 돼요. 그럼 12제곱 빼기 10제곱 더하기 5제곱 이렇게 처리하는 얘기죠. 마무리합시다. 12제곱근 지워지고 A의 6제곱 B의 7제곱 네, 얘가 답입니다. 그래서 N값은 12 P값은 6 그 다음에 Q값은 7 이렇게 해서 답이 구해지겠죠. 다 더하면 25가 정답이네요.